안녕하십니까. 한국 NI 전략마케팅 한정규입니다. 오늘은 5G 연구 사례로 알아보는 5G 무선통신 프로토타이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셔널 인스트루먼트는 다양한 분야에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제가 과거에는 테스트, 계측, RF, PXI 등 다양한 주제로 찾아뵀었는데요. 오늘은 5G 무선통신 솔루션에 대해서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5G 시장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으며 다음으로는 NI에서 제안드리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라디오, 소프트웨어 정의 라디오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솔루션들이 업계에서는 실제 어떠한 5G 기술 연구 사례들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매시브 마이모, 새로운 물리 계층, 밀리미터 웨이브, 그리고 풀 두플렉스 라디오까지 다양한 사례들을 설명을 드리고 또 관련된 데모 시연 영상도 함께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마 5G 또는 이동통신 연구원이시라면 가장 반가워하실 만한 소식이 될 텐데 저희 랩뷰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이제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디자인 영역에서도 특화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신제품 출시를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5년 바티칸에서 열린 교황 선거 당시의 모습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교황 선거에 그런 행사에 많은 관심을 표해주고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와 상반된 모습으로 2013년도 당시에 8년이 지난 후에 교황 선거 당시의 모습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동통신 기기들, 스마트폰들을 많이 사용하게 됐죠. 이렇게 이동통신 기술 발전과 함께 이렇게 스마트폰이 보급화되면서 저희 일상생활에도 많은 이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마트폰들이 보급화되고 또 이동통신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5G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마 이미 연구원 분들이시라면 여러 세미나나 전시회를 통해서 1000배 빠른, 1000배 대역폭, 1000배란 숫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이동통신 데이터가 많이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1000배 빠른 5G 네트워크가 반드시 필요한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5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렸었죠. 정말 5G와 IoT라고 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 매우 핵심이 된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내 이동통신 기업들 내지는 국내 대기업들도 다양한 이 5G 표준화 작업에 앞장서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평창 올림픽에서 시범 서비스를 보일 예정에 있고 2020년에는 이제 국내에서도 서비스 상용화를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열렸던 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좌측에는 인텔에서 또 우측에는 이제 노키아 네트워크라든지 무선통신에서 선두 업체들이죠. 이 두 업체에서 선보인 다양한 5G 관련된 기술들의 모습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저희 NI의 솔루션을 갖고 다양한 데모 시연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들을 세미나 후반부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유망 기술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좌측부터 새로운 물리 계층, 또 매시브 마이모, 멀티 안테나 마이모, 또 밀리미터 웨이브, 또 그리고 스몰 셀과 같은 셀 덴시피케이션이라든지 다양한 기술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2G, 3G, 4G까지 오는 데 있어서는 사실 시뮬레이션에 그치기만 했던 게 좀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5G 같은 경우에는 실제 데이터의 양도 많아지고 그만큼 요구되는 속도도 높기 때문에 이제는 시뮬레이션에 그치지 않고 POC, Proof of Concept까지
달성을 해야지 그 기술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 쳐주고 가치를 높이 쳐주는 그런 현실이 되고 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라디오 또는 이제 SDR 기반의 데모 시연이 한 가지 접근법이 돼 가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NI에서 제안드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라디오 솔루션을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라디오의 기본 아키텍처의 모습입니다. 우측부터 보시면 일단 다양한 RF 신호를 수집하고 업 또는 다운 컨버전을 하고 여러 가지 RF 신호를 수집할 수 있는 그 회로도가 갖춰져 있고요. 그 뒷단에는 이제 들어온 신호들에 대한 디지타이징을 하고 IQ화를 시킬 수 있는 베이스밴드 컨버터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좌측에 보이시는 이 두 빅 블록은 이제 아무래도 CPU라든지 FPGA 기반의 여러 가지 신호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연산 노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연산 노드 같은 경우는 FPGA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피지컬 레이어 단에서 실시간 처리하고 요즘같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G 기술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시간 처리들을 이제 FPGA 단에서 구성하실 수가 있고, 또 CPU 단에서는 이제 맥 레이어 단의 여러 가지 호스트 컨트롤 기준에서 그런 기능들을 구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인 SDR을 그려가는 데 있어서도 이쪽 그 좌측에 해당되는 이 연산 노드 단이 될 텐데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기반 라디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소프트웨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기술들의 알고리즘들이 실제 구현이 돼서 실제 무선통신, 이동통신을 구현해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NI가 많은 부분을 좀 지원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SDR이라고 하는 텀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업계에서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실제 SDR 옵션으로는, SDR을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옵션으로는 시장에서는 두 가지를 선정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에투스 리서치라고 하는 업체의 실제 상용 제품들을 활용하는 방안, 또 다른 방안은 실제 보드를 다 떠서 FPGA까지 구현을 해서 자체 제작을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상용 제품으로는 이제 에투스 리서치사의 USRP 제품들이 있을 텐데요. 저희 NI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이 업체를 인수를 하게 됨으로써 실제 이제 에투스 리서치의 버전의 USRP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지만 NI 버전의 USRP도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GNU 라디오에 익숙하신 분들 또는 텍스트 기반에 익숙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에투스 리서치사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NI에서 제공드리는 랩뷰라고 하는 상당히 범용 엔지니어를 위한 그래피컬한 어떤 프로그램 언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랩뷰를 활용을 해서 USRP를 조금 더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도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상용 제품으로는 에투스 버전과 또 NI 버전의 USRP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랩뷰를 활용하게 되면 실제 IO단부터 FPGA가 됐던 CPU가 됐던 이 IP까지도 IP to the pin이라는 컨셉으로 모든 영역에 걸쳐서 SDR을 구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구성도와 같이 저희는 이 아키텍처, 이 컨셉을 이제 랩뷰 리오 아키텍처라고 부르게 되고요. 조금 전 보셨던 SDR 회로도와 상당히 유사한 컨셉으로 이 랩뷰만의 그런 장점을 실제 프로세서라고 한다면 CPU 기반, PC 기반 또는 이제 리얼타임 기반의 프로세서에 적용할 수도 있게 되겠고, 또 랩뷰라고 하는 동일한 랩뷰라고 하는 언어를 갖고 FPGA IP도 개발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USRP 장비가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USRP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공되고 있는
그냥 ADC라든지 RF 컴포넌트들을 활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제공드릴 수 있는 RF 프론트엔드와 또 마이모라든지 조금 더 정밀 타이밍이 가능한 그런 RF 수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 드릴 수 있도록 동기화된 동기 클럭을 주고받을 수 있는 옵션까지도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또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PC와의 인터페이스는 이더넷 기반으로 해서 약 25메가 샘플의 IQ 스트리밍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NI-USRP라고 부르는 저희 이제 NI-USRP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랩뷰를 갖고 모든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USRP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그냥 간단한 RF 트랜시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에 이제 PC를 두고 노트북이 됐던 이제 상용 PC가 됐던 이더넷 케이블로 연결을 해서 베이스밴드 IQ만을 주고받아서 들어온 IQ에 대해서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알고리즘 처리라든지 프로세싱들을 이제 노트북 상에서, PC의 상에서 하시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랩뷰라고 하는 그 언어에 대해서 이미 공대생이시라면 학교를 다니실 때 사용해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랩뷰에 대한 컨셉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예제인데요. 기본 그 라이브 FM 라디오 신호를 수집을 해다가 디모듈레이션 하는 과정을 간단한 요 랩뷰 언어를 통해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 실제 IQ가 이제 USRP를 통해서 IQ 신호가 이제 받아지게 되고 그 IQ 신호가 들어옴에 따라서 페이지를 계산을 하게 되고 그 페이지를 언랩을 하고 또 미분을 해서 실제 FM 신호를 듣는 데까지의 간단한 그 블록 다이어그램, 프로그램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 인버스 텐전트를 구현을 하게 되고 들어오는 신호들에 대한 그 페이지를 언래핑하는 연산식이 상당히 직관적으로 구현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분까지 해내는 식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직관적인 언어를 활용을 해서 실제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고 또 FPGA까지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장점을 준다는 것이 랩뷰의 가장 큰 메리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랩뷰 리오 아키텍처, 랩뷰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그 플랫폼을 활용하시게 되시면 CPU부터 FPGA IP 그 개발과 그리고 여러 IO 단에 대한 컨트롤과 데이터 수집까지 이뤄내실 수 있다는 게 랩뷰의 그 랩뷰 플랫폼에서 제공해드리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가장 기본적인 USRP서부터 보셨는데요. USRP보다는 조금 더 실시간 처리를 제공해드릴 수 있는 그런 USRP 리오. 이 USRP 리오는 이제 개방형 FPGA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실시간과 많은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상위단에는 이제 플렉스리오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플렉스리오 같은 경우에는 또 USRP 리오보다도 조금 더 안정된 RF 프론트엔드와 조금 더 많은 연산 처리를 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 상위단에 이제 VST라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밀한 어떤 RF 퍼포먼스, 캘 기능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RF 프론트엔드, 거의 계측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계측기 역시도 FPGA, 오픈형 FPGA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정밀한 측정이 필요한 그런 데모시연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제품들에 대한 상세 스펙을 조금 적어 놨는데 오늘 세미나 이후에 그 자료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향후에 하시고자 하는 연구 과제에 조금 더 도움될 만한 정보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NI에서 제공드리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정의 라디오를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NI에서 제공드리는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럽과 미국 등 이제 여러 나라에서, 그리고 국내에서까지도 이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연구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매시브 마이모, 그 연구 사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2x2, 4x4 이런 뭐 몇 개 정도에 되는 안테나만을 활용하는 개념이 아니라 수백 개의 안테나를 기지국에 구현을 해서 이 역시 안테나의 어떤 빔 스티링 기술까지도, 빔 포밍까지도 그런 알고리즘까지 구현을 해서 조금 더 유의의 통신 신호를 포커스를 해서 간섭을 조금 더 줄여보고자 하는 노력도 있고, 또 전력 소비도 절감하고자 하는 그런 기술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지국에 더 많은 안테나들을 디플로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운링크 속도 향상에 집중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렇게 USRP라고 하는 상용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100x100 마이모 안테나 시스템까지도 구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USRP 리오 50대와 또 이제 PXI라고 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마어마한 대역폭을 제공을 해서 스트리밍이 가능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조합을 해서 현재 지금 프로토타이핑 중에 있다고 합니다. 조금 전 보셨던 것처럼 정말 어마어마한 장비인데, 그 어마어마한 장비 내에는 어떤 기술 요소들이 담겨져 있고, 또 어떤 핵심 제품들이 적용이 되었는지, 또 왜 적용이 되었는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NI USRP 리오라고 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아마 최근 일고 있는 여러 이동통신 과제에 가장 적합할 수 있는, 또 가격 대비 성능을 좋은 가격 대비 성능을 자랑하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제품 자체는 이제 단순히 어떤 호스트 기반의 프로세싱만 지원하던 USRP가 아니라 개방형 FPGA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랩뷰를 활용을 해서 그 FPGA까지 제어를 할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에투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X310이라고 하는 X300과 X310이라고 있는 FPGA 제품이 있었는데,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고객이 베릴로그라든지 VHDL 랭귀지를 따로 학습을 하셔서 그 임플리먼트를 해야 되는 조금 난이도가 높은 수준의 그런 기술을 요하게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NI 형태의 USRP 리오라고 제품을 출시하면서 랩뷰로 조금은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USRP 리오의 기본적인 하드웨어 구성 요소는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2개의 TX와 2개의 RX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주파수는 이제 50메가에서 6기가까지 웬만한 상용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고자 하는 이동통신 과제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FPGA는 이제 자일링스사의 킨텍스 7 FPGA를 탑재하고 있고요. 아마 현재 업계에서 제공드리고 있는 가장 큰 DSP 그 리소스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80dB 다이내믹 레인지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USRP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측기로서 제공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렴하게 RF 프론트엔드와 여러 가지를 활용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개런티가 됐다기보다는 좀 일반적으로 고객분께서 기대할 수 있는 80dB 다이내믹 레인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되는 지원되는 그 실시간 분석 대역폭은 40메가가 될 것 같습니다. PC와의 인터페이스 부분적인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형태의 PCI 익스프레스, 저희는 이제 믹시라고 부르는데, 이 믹시 케이블을 활용을 해서 이제 최대 800MB per second 스트리밍이 가능한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USRP와 USRP 리오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USRP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 상에서의 모든 커스터마이징과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이제 부여가 될 수밖에 되는 부분이 있는데, USRP 리오 같은 경우에는 개방형 FPGA 상에서 실제 고객이 구현한 알고리즘과 코드를 FPGA에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조금 더 유연한 형태의 플랫폼을 운영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USRP 리오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RF 신호를 수집해 나가실 수 있고, 그러면 거기서 수집된 데이터는 그럼 과연 100x100으로 운영해 나갔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방향 디렉션으로 IQ 데이터의 용량을 최대 6.75 바이트까지도, 바이트 퍼 세컨드겠죠. 바이트 퍼 세컨드까지도 그런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스트리밍해서 또 여러 가지 FPGA의 여러 가지 제어와 또 호스트까지 넘겨줄 수 있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게 이 PXI 샤시가 되겠습니다. 이 PXI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I 버스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Gen2 by 8이라고 해서 이제 슬롯당 장비가 꽂히게 될 경우에는 그 장비 하나당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스루풋이 4GB per 슬롯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데이터를 모아주고 또 분산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데이터 트래픽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녀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여 대의 USRP 리오가 사용된다고 하는 것은 50개의 킨텍스 7 FPGA가 활용된다고 하는 의미가 될 텐데요. 50개의 FPGA로도 연산 그 처리 리소스가 모자랄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지금 보고 계시는 플렉스 리오라고 하는 코프로세서, FPGA 기반의 코프로세서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플렉스 리오를 PXI에 탑재하게 되고, 탑재해서 USRP 리오 상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그 프로세싱을 이 플렉스 리오로 오프로드를 시켜서 추가적인 데이터 애그리게이션이라든지 코프로세서적인 역할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옥토클럭 G가 되겠습니다. 옥토클럭 G를 활용을 해서 실제 그 50대의 RF 프론트엔드를 운영해 나가려면 여러 가지 온도에 따라서 로컬 오실레이터들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타이밍이나 동기화들이 맞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옥토클럭 G를 활용을 하면 한 장비에서 최대 8개의 채널을 이 10메가 레퍼런스라든지 PPS를 8채널로 케이블 매칭된 형태로 분산을 시켜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장된 시스템에서 요 타이밍 그 소스로 활용하시면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여러 하드웨어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하드웨어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을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앞단에는 이처럼 50대 내지는 그 이상의 USRP 리오가 포진되어 있고요. 그 USRP 리오 뒷단에는 이제 케이블된 PCI 버스를 타고 들어온 IQ 데이터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PXI 샤시가 포진되어 있고, 이 PXI 샤시들 역시도 데이터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데이터 스루풋에 따라서 대수를 조금 나눠서 포진하게 되고, 또 얘 역시도 또 마스터와 슬레이브 간의 구성으로 조금 더 구성을 둬서 실제 마스터에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프로세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플렉스 리오와 또 가장 좌측에 붙을 수 있는 뭐 서버급 형태의 PXI 컨트롤러라고 부르는데 이제 산업용 PC가까지도 탑재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15.7GB per second의 업링크와 다운링크 데이터들이 오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어마어마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옥토클럭 G라고 하는 타이밍 분배기를 활용을 해서 실제
마스터서부터 USRP 리오 단까지 클럭 분배가 어떤 식으로 됐는지 나타낸 구성 그래프인데요.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매시브 마이모 기술에 대한 사례와 또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물리 계층입니다. 이제 저희가 4G 또 차세대 랜 같은 경우에는 모두 OFDM 기반의 그런 신호 구조를 활용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여러 서브 캐리어를 활용을 해서 주파수 사용을 극대화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좋은 그런 혜택들을 준 것은 사실인데, 사실 보완돼야 될 점들도 아직 있죠. 이제 Peak Average Power Ratio, PAPR이 많이 높아서 이제 파워 앰프의 효율성을 많이 낮춰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캐리어 옵셋 같은 것들이 이제 캐리어 옵셋이 이제 여러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서 드리프트가 일어날 경우에는 그 수업 캐리어에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밀림, 드리프트 현상들을 이뤄낼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좀 보완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OFDM 신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드 로브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인접 채널에 어떤 노이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족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효율적인 주파수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새로운 물리 계층을 연구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TU 드레스덴의 닥터 기어하드 패트바이즈 교수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NI와 상당히 긴밀하게 저희 플랫폼을 활용하고 저희와 공동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 5월에 있었던 VTC 서울 2014에서 본인의 5G 랩의 공식 오프닝을 가졌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NI의 PXI 기반의 SDR 플랫폼, 이제 여러 장의 플렉스 리오와 랩뷰를 활용하는 연구실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OFDM을 뛰어넘는 이제 패트바이드 교수가 처음으로 연구를 하고 발표한 그 GFDM 연구에 그 선구적인 역할을 해나가고 있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NI PXI 기반의 시스템을 갖고 그 POC까지도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 완성된 그 신호에 대한 그 간단한 그 결과물을 함께 보실 텐데요. 지금 빨간색 스펙트럼과 하얀색 스펙트럼이 지금 겹쳐져서 나타나고 있는데, 하얀색 스펙트럼이 이제 OFDM을 많이 개선한 GFDM이라고 하는 신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eneralized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은데, GFDM과 OFDM의 간단한 비교를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우선 사이드 로브 레벨이 많이 저하된 부분이 첫 번째 그 장점이 되겠죠. 또 이제 PAPR도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는데, 실제 타임 도메인 상에서 확인하게 되면 상당히 그 현저히 많이 낮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링크도 함께 그 자료에 포함해 놨으니까 한번 확인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스템 구성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이나 상용 PC를 두고 두 개의 PXI 시스템으로 실제 GFDM을 온에어로 라이브 시켜서 데모 시험까지 완성했다고 합니다. 이 데모 코드와 이런 구성 요소 같은 경우에는 TU 드레스덴 메인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하실 수 있는 형태로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플렉스리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플렉스리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킨텍스 7 내지는 그 이하의 퍼포먼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개방형 FPGA가 탑재되어 있는 FPGA 모듈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옵션으로는 앞단에 이렇게 아답터 모듈이라고 하는 녀석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답터 모듈을 붙이게 되면 200메가에서 4.4기가 대여까지 그 주파수를 지원할 수 있는 RF 그 주파수 범위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총 3가지 모델로 5791서부터 579293 하나의 TX와 RX 또는 하나의 RX로 200메가 대역폭, 하나의 TX로 200메가 대역폭으로 제공을 드릴 수 있는 RF 프론트엔드를
합쳐서 이처럼 PXI 시스템에 삽입을 해서 USRP 리오보다도 조금 더 많은 연산 처리와 데이터 스트리밍이 가능한 시스템으로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상용 주파수를 어마어마한 28기가, 38기가, 70개가 주파수까지 뛰어넘을 수 있는 이제 밀리미터 웨이브 기술이 될 텐데요. 사실 이미 많이 포화가 됐기 때문에 보다 새로운 주파수 영역에서 통신을 구현하고자 하는 그 취지가 거기에 있으며, 또 상당히 그 통신 대역폭을 상당히 매우 넓게 가져갈 수 있겠죠. 센티미터 웨이브, 밀리미터 웨이브가 이제 말 그대로 웨이브랭스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건물이라든지 장애물들을 이제 페네트레이션을 해나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채널 사운딩 실험 같은 그것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환경에서 실험을 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NYU 폴리테크에서 이제 이쪽 분야에 있어서 권위가 높으신 라퍼포트 교수 역시도 이 플렉스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채널 사운딩 테스트를 여러 차례 진행한 바가 있고, 또 이제 또 다른 권위 높은 기관으로서는 이제 노키아가 있습니다. 노키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있었던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70기가 대역에서 운영하는 통신 시스템을 단 1년 만에 구축을 해서 실제 데모 시연까지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영상을 함께 보실 텐데요.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서 간단하게만 그 시스템 구성을 함께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기가가 넘는 대역폭의 신호를 실시간으로 피지컬 레이어 단에서 실시간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연산 처리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시스템처럼 여러 대, 한 20장이 되지 않는 그 여러 장의 플렉스리오를 설치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노키아는 이 장비를 갖고 또 NTT 도코모사와 이제 5G 기술 공동 협약을 맺고 또 본 테스트베드를 많이 활용하고자 그런 공동 협약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완성된 데모 시연을 함께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확인하실 때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랩뷰를 많이 활용했다는 점과 또 이제 PXI 시스템을 중간중간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니 한번 주시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My name is Mark Kudak, and I'm a Principal Research Specialist at Nokia, focusing on 5G research projects. Today at the Arlington Heights campus, we are going to demonstrate Nokia's 5G millimeter wave proof of concept system. Our demonstration will show the feasibility of using directional antennas for pedestrian mobility at the 70 gigahertz band. In our experimental system, the access point is located about 8 meters away from the user device. Our access point is using a dielectric lens antenna with a 3-degree beam width. That beam is steerable and can track our user device. We will now move the user device through the steering range of the access point. When the user device moves side to side, we expect that the access point's lens antenna will be able to track the user device. Remember that the access point's antenna has a narrow 3-degree beam width, so it needs to follow the device to maximize signal quality and data throughput. The user device display shows a virtual representation of the access point's front panel, showing the lens antenna and also the LED display matrix. The LED matrix indicates the selected beam. Right now, the system is transferring data in the downlink at 2 gigabits per second. This is just one of the many research areas which Nokia and leading operators like Docomo currently explore in their research.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술은 풀 두플렉스 레이디오입니다. 사실 업계에서는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 12월 이제 미국에서 열렸던 글로브컴 행사에서 국내 이제 연세대학교의 최찬병 교수 연구진에서 세계 최초로 실시간으로 동작하는 풀 두플렉스 라디오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처음으로 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많은 엔지니어 분들께서
이 연구에 대해서 귀감이 돼서 이제 저희 NI 장비를 많이 찾아주고 계신데요. 간단하게 풀두플렉스 라디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 제한된 시간적인 리소스와 또 프리퀀스적인 리소스를 두고 2배 스루풋을 내보고자 하는 게 풀두플렉스 라디오의 취지가 될 텐데요. 하지만 이때 이제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RX와 TX가 얘기하게 될 경우에는 서로 간에 인터피런스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 부분을 이제 아날로그 단에서 캔슬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또 디지털 단에서도 캔슬레이션을 진행을 하면 이론적으로는 2배의 통신 스루풋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은가 싶은 게 이제 풀 두플렉스 라디오의 기본 기술 설명이 되겠고요. 보시는 그 시스템 구성과 같이 연세대 로고가 담겨 있는 이제 박스가 있는데 이 박스에 이제 실제 안테나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안테나 회로 상에서 여러 가지 아날로그 캔슬레이션 기술들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PXI 시스템 내에는 우측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RF 그 플렉스류 아답터 모듈과 또 플렉스류 FPGA 모듈을 활용을 해서 디지털 캔슬레이션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랩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시그널 프로세싱을 진행을 하고 또 그와 관련된 결과값들을 이렇게 보기 쉽게 랩뷰로 구성을 하셨는데요. 좌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아날로그 셀프 인터ference 캔슬레이션 기능을 구현해서 얻은 결과 컨스텔레이션 그래프를 보시게 될 텐데 그거에 조금 더 나아가서 디지털 캔슬레이션까지도 추가적으로 부여가 됐을 때 아날로그와 디지털 캔슬레이션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는 조금 더 육삭함 신호를 조금 더 깨끗하게 볼 수 있는 결과물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얻은 결과로는 실제 아날로그 단에서는 마이너스 60dB까지의 캔슬레이션과 디지털 단에서는 마이너스 43dB까지도 그래서 마이너스 100dB가 넘는 그 캔슬레이션 효과를 얻어서 실제 불필요한 그 노이즈들을 다 제거를 해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서 보시는 그 결과 차트와 같이 QPSK라든지 16캄, 64캄까지 해서 2배까지는 아니지만 그 이론 수치에 가까운 1.9배까지의 데이터 스루풋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 데모 최찬병 교수님의 데모와 그 데모 시험 모습을 함께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my name is James Kimmery. I'm the Director of Marketing at National Instruments, and we're here at GlobeCom 2014 to look at some of the technology demonstrations. And I'd like to introduce Professor Chungbyung Che, who is a professor at Yonsei University, to tell us about a 5G technology and his full duplex radio prototype. Professor Che? Okay, thank you, James. Hello, this is Chungbyung from Yonsei University. I'm really happy to share our first version of the full duplex radio demo system at GlobeCom. So, let me just explain what full duplex is first. A full duplex radio is we could transmit and receive the data on the same channel, which means we use the same frequency band and same time slot. So theoretically, we should be able to achieve the double throughput compared to half duplex system. But we have to verify that number by using this kind of the real-time full duplex system. So, okay, here we have the two different parts. First part, we use an PXI system, FlexReal, and the FEM, the hardware. So now we have our own digital cancellation algorithm. And that is, I'm sorry, we have some hit the white box, so we need to protect something of our RF architecture. So we can maybe release that information as well next time. So here, by using the RF part, we canceled out about up to 60 dB self-interference cancellation. So on top of that analog cancellation part, we further canceled out the 40 dB self-interference. From that,
transmitter. So total we achieved about 100 to 105 dB cancellation altogether. So if you look at the screen, we implemented the LTE Release 8 physical layers. That means we have the 20 megahertz bandwidth with 1200 subcarriers. And also we have the QPSK 16 QAM and 64 QAM. Then we measure the throughputs by just the tracking the error bits at this node. So I'm not sure you can see this paper, but as you can see, we achieved almost 1.9 times higher throughput than half duplex system for QPSK and 16 QAM. And also we have the pretty remarkable number 1.89 times higher throughput than the half duplex for 64 QAM. So that is the first step, but we keep working together with NI people. So maybe next year at some conference, so we're gonna have the more sophisticated system like we target to have a multi-node environment. And then we need MAC protocol to control the collisions among a lot of the multi-terminals. So we hope to see everyone here again in the next demo system. Thank you. 여기서 앞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NI의 SDR 기반의 프로토타이핑 솔루션과 또 그 제품들을 활용한, 그 솔루션들을 활용한 세계적인 연구 사례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참 반가운 소식을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랩뷰 소프트웨어를 조금 더 통신 연구원들의 구미에 맞는 형태로 제공을 해드릴 수 있게 새로운 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제품명은 이제 랩뷰 커뮤니케이션즈 디자인 스위트라고 해서 저희는 짧게 랩뷰 컴즈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랩뷰 컴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운데 보시는 소프트웨어가 될 텐데요. 그 랩뷰 컴즈를 활용하게 되면 저희가 제공드리는 하드웨어와의 연동 호환은 물론이고 실제 소프트웨어 상에서 알고리즘 개발서부터 FPGA 개발, 시스템 매핑과 시스템 디자인, 임플리멘테이션까지 한꺼번에 다 이뤄낼 수 있는 매우 획기적인 소프트웨어 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2020년에 국내에서 그 5G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면 사실 5년밖에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국내 연구진들이 조금 더 표준화 작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려면 조금 더 연구 자체에 많은 집중을 하셔야 할 텐데 실제 시스템을 구현하고 프로그래밍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무수히 많은 어떤 기술적인 교육이라든지 또 회로도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NI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연구원분들께 조금 더 빨리 프로토타이핑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그런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자 이런 제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그 코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 NSF 워크숍, 통신 워크숍에서 나왔던 발췌한 이제 코트가 될 텐데요. 실제 이제는 단순한 어떤 뛰어난 아이디어보다는 실제 그것을 테스트베드로 이뤄내서 실제 시연까지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아이디어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간단한 그런 문구가 되겠고요. 그만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실제 프로토타이핑을 해서 시연을까지 목표로 하는 그런 연구가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오늘날 지금 엔지니어 분들께서 직면하고 있는 과제로는 실제 매트랩 상에서 여러가지 알고리즘 개발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이제 엠파일로도 여러가지 코딩을 하셔야 되고 또 실시간 처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FPGA를 활용하게 될 경우에는 VHDL이나 베릴로그 상당히 로우 레벨한 언어도 배우셔야 되고 또 맥레어로 들어가면 호스트 기반에서
C 코딩, 또 DSP를 들어가면 플로팅 포인트가 아니라 이제 픽스트 포인트 상태에서의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도 필요하게 되겠죠. 상당히 다양한 기술들을 요구하고 있고, 또 각 그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도 툴 역시도 일관성이 없죠. 다 툴마저도 다 각기 다른 툴을 활용하고, 또 그 툴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그런 특수 기술들을 엔지니어 분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 단에서 툴이 개별적으로 제공이 되고, 또 CPU라든지 FPGA 상에서 실제 코드 임플리멘테이션이 들어가고, 또 픽스 포인트 기반의 코딩도 들어가고 하게 됐을 경우에는 정해진 툴이 없고, 또 실제 마지막으로 시스템 구현까지 됐을 때 정말 다양한 접근안이 있겠죠. 이 각 개별단에서의 그런 툴의 활용과 또 인력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이번 랩뷰 커뮤니케이션즈 시스템 디자인 스윗을 제공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알고리즘 개발, 시스템 매핑, 그리고 시스템 구현까지 이뤄내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장점들만을 말씀드리면, 랩뷰라고 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랩뷰를 활용을 해서 모든 알고리즘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랩뷰 상 안에서 매스 스크립트 노드라는 그런 텍스트 박스를 활용을 하면 그 안에 이제 기존에 이미 많이 코딩해 놓으셨던 그런 프로그래밍 코드를 실제 카피 페이스트를 해서 약간의 이제 보정이나 이런 작업들은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기존 알고리즘을 활용하시고 랩뷰와 연동시킬 수 있는 그런 유연성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FPGA 코딩, FPGA IP 개발과 또 여러 가지 외부 자이링스 IP를 실제 연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제공해드리고, 또 가장 반갑게 여겨보실 수 있는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OFDM 기반의 신호 구조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운영해 나가실 수 있고, 또는 그 OFDM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피지컬 레이어 단에서의 연구 개발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이 랩뷰 컴즈에서는 LTE와 802.11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를 실제 FPGA 상에 비트 파일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코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원하시는 부분에 임의의 그 코드를 변경을 해서 바로 OFDM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신호 구조 테스팅을 좀 진행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테스트를 바로 진행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랩뷰 컴즈의 좀 장점들을 이제 말로 쉽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 데모의 모습과 소프트웨어 모습과 또 LTE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는 방법과 어떻게 또 쉽게 활용이 제공이 되고 있는지 실제 데모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NI 기술지원부에서 일하고 있는 성준모입니다. 저는 랩뷰 CSDS의 LTE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TE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는 LTE 스탠다드에 기초하여 쉽게 수정할 수 있는 피지컬 레이어와 단순한 맥 레이어를 제공하는 레퍼런스 디자인입니다. 이를 통해 변복적, 멀티 안테나와 같은 새로운 알고리즘과 아키텍처를 적용하는 데 있어 좋은 스타팅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먼저 LTE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의 시스템 오버뷰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소스, 즉 비디오 데이터가 UDP를 통해 호스트 VI로 들어오게 되면 이 데이터 비트 스트림을 USRP 리어의 FPGA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 비트 스트림은 LTE로 모듈레이션 되어 이노드비 사이드에서 트랜스미트 되게 됩니다. 이를 UE 사이드에서 리시브하게 되고 다시 디모듈레이션 된 비트 스트림은 FPGA로부터 다시 호스트로 전달됩니다. 이는 UDP를 통해 비디오 플레이어로 전달되고 비디오가 재생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의 USRP 리오에서 이노드 B와 UI 사이드의 다운링크가 구성됩니다. 사용하게 될 하드웨어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있는 PXI 1082cc 안에 8135 컨트롤러를 사용할 거고요. VST와 믹시 2장, 그리고 플렉스 리오 2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믹시를 통해 여기 보이는 USRP 리오 2대 중에 지금 한 대만 연결되어 있고요. 이 295ER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케이블을 통해서 295ER, USRP 리오 295ER 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 하드웨어를 사용해서 LTE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랩뷰 CSDS에서 LTE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를 불러온 화면입니다. 처음으로 프로젝트를 불러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디자이너라는 화면을 보시게 됩니다. 이 시스템 디자이너는 실제로 사용하는 하드웨어들을 조금 더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소프트웨어적인 화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PXI 1082cc에 8135 컨트롤러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믹시를 통해서 USRP 리오 295ER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 랩뷰에서의 프로젝트 탐색기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타겟 안에 들어있는 이런 메인 탑레벨 FPGA VI와 탑레벨 호스트 VI를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메인 VI를 열어서 지금 LTE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를 실행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메인 VI의 프론트 패널입니다. 그 다이어그램을 살짝 보여드리면 이제 줌인 줌아웃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미리 만들어져 있는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VI가 존재합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 기존에 쓰시던 그 함수들과는 유사하지만 약간씩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과는 달리 우클릭해서 팔레트를 여는 게 아니라 왼쪽에 있는 이 패널을 통해서 각각의 팔레트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졌고요. 일단은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를 실행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295ER이 295ER을 제가 이름도 역시 똑같이 295ER로 바꿔놨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에서 먼저 사용하고자 하는 USRP 장비의 이름을 295ER로 설정을 하고 컨트롤 R을 눌러 실행을 시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고 나서 USRP가 준비가 되면 여기에 LED가 켜지게 됩니다. 이 켜지기 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에 이게 다운링크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다운링크의 이노드 B 트랜스미트 사이드고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다운링크의 UE 리시버 사이드입니다. 둘 다 똑같이 베이직 탭과 어드밴스드 탭을 가지고 있고요. 베이직 탭에서는 일반적인 RF 관련 파라미터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 어드밴스드 탭에서는 LTE 관련 파라미터들과 그 다음에 UDP 관련 포트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USRP 레디에 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먼저 제가 UI 사이드에 리시버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런 신호가 출력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노이즈 플로우만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노드 B에서 트랜스미트를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OFDM 신호가 보이게 되고요. 여기서 PDSCH 컨스텔레이션도 보이고 이 마지막 오른쪽에서는 실제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MCS에 따라서 모듈레이션 스킴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스루풋이 나오는지 그리고 CRC 에러가 얼마만큼 나는지 그리고 실제 유저 데이터가 UDP를 통해서 얼마만큼 받아지고 얼마만큼 전송되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데이터 레이트가 21.62Mbps 정도 되고요. CRC OK인 것들이 21.62MB 정도 되는 걸 보니까 CRC 에러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UDP를 통해서 지금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UDP를 통한 유저 데이터는 스루풋이 제로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비디오 스트리밍을 보여드리기 전에 LTE 파라미터들을 조금 변화시키면서 이 스펙트럼과 그 다음에 컨스텔레이션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LTE 전체 리소스 블록 중에 가장 왼쪽에 두 개의 블록을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살짝 끄고 11로 변경을 해서 전체 블록을 다 사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코너에서 깎여 있던 것과는 달리, 이전에 깎여 있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가득 찬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RX 파워 스펙트럼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지금 쓰고 있지 않던 리소스 블록을 사용했기 때문에 데이터 스루풋 자체도 조금 더 올라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MCS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17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조금 더 높여서 64캄의 레이트 한 0.8 정도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스루풋이, 사용 가능한 스루풋이 43.74Mbps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이렇게 무선으로 전송되고 있는 이 LTE 프로토콜을 통해서 실제로 비디오를 한번 전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비디오 플레이어가 두 개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UI 사이드에서 플레이하는, 그러니까 유저 이퀴먼트에서 플레이하는 비디오 플레이어, 지금 보이는 이 부분이 UI 사이드에서 플레이하는 비디오고요. 그다음에 왼쪽 위에 보이는 이 부분이 비디오를 인오디비 사이드에서 전송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VLC를 통해서 인오디비로 데이터가 흘러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오디비에서는 TX를 통해서 전송을 하고 RX를 통해서 UI 사이드에서 받은 다음에 그 데이터를 복구하고 다시 UDP를 통해 이 VLC 플레이어로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데이터를 UDP를 통해서 전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총 43.74MB, 사용 가능한 43.74Mbps 중에서 유저 데이터는 약 1Mbps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 트랜스퍼, UDP 포트를 통해서 데이터가 인오디비 사이드로 들어오고 UI 사이드에서 나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다시 이 플레이어들을 다 꺼보면 데이터 트랜스퍼 LED가 깜빡이는 것을 멈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 스루풋, 유저 데이터의 스루풋도 다시 제로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인오드비와 UI 사이드를 전부 끈 다음에 스탑을 눌러 VI를 종료합니다. 네, 이상으로 랩뷰 컴즈에 대한 데모 시연을 보셨습니다. 랩뷰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디자인 스윗을 활용하시면 말씀드렸던 디자인서부터 FPGA 프로그래밍, 시스템 매핑, 시스템 구현까지 사실 조금 더 빠른 시일 안에 테스트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새롭게 제공드릴 수 있는 그런 매우 유용한 툴이 될 것 같습니다. 랩뷰 커뮤니케이션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평가판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평가판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실제 어떤 기능들이 구현이 되어 있고 또 LTE라든지 80.11 프레임워크가 어떤 식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연구 사례나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이런 연구개발 과제 뿐만 아니라 차세대 이동통신을 조금 더 시뮬레이션에 그치지 않고 실제 하드웨어와 연동을 해서 실습도 해볼 수 있는
기본적인 USRP와 또 여러 가지 티칭 매뉴얼들도 함께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내의 여러 이동통신 연구원들을 배출해내는 데 있어서 저희가 함께 많은 솔루션들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요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5G 이동통신에 대한 연구 사례와 또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활용하실 수 있는 NI의 소프트웨어 기반 라디오 솔루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5G 이동통신 표준화 작업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실 수 있도록 여러 연구원분들을 저희 NI에서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